드디어 한국 기술로 자체 개발된 KF-21이 이제 본격적인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2월 20일 제3훈련 비행단에서 실시한 KF-21 시제 4호기의 시험 비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성공적인 시험 비행을 이뤄낸 시제 4호기는 단자기인 기존의 시제기와 달리 조정석이 전후방석으로 구분돼 조종석 2명이 탑승하는 복작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KF-21이 여러 작전 상황에 맞춰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 세계 만방에 공개한 것인 만큼 이를 도입하려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더욱 분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KF-21 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사업청은 1호기부터 6호기까지 각각의 시제기가 생산될 때마다 모두 제각기 변형된 모델을 선보임으로써 세계 각국의 구미를 자극해왔습니다. 특히 이러한 분위기를 대변하듯이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한국에서 개발된 KF-21을 도입하기 위해 치열한 눈치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며 주요 외신들의 특집 보도가 연일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흥미롭게도 이러한 세계적인 움직임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연일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애초에 KF-21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해놓고 그동안 갖은 목리를 부려왔던 인도네시아 정부가 KF-21 사업에 대한 세계 각국의 뜨거운 참여 열기로 인해 결국 개발 사업권을 박탈당하는 위기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인도네시아의 대표 매체인 자카르타 포스트는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인도네시아를 밀어내고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KF-21 사업에 필사적으로 참여하려 하자 갈등에 불떨어진 인도네시아 정부가 결국 한국과의 방위 협력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를 거듭하고 있다며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KF-21 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과 관련해 계속해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금요일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외교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에 20%에 달하는 KF-21 분담금 지급을 중단해 8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에 먹구름을 들이웠지만 지난해 말부터 지급을 재개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자국 정부가 지난해 연말까지 목리를 마다하지 않을 만큼 KF-21 사업의 번번이 억지를 부려오다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하게 된 것은 KF-21 사업에 세계 각국이 눈독을 들이는 것도 모자라 아예 인도네시아를 퇴출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KF-21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의구심을 품어왔었지만 결국 한국 기업이 이 같은 우려를 보란듯이 이겨내고 시제기의 시험 비행까지 잇따라 성공적으로 이뤄내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를 머쓱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는 한국이 의존하고 있는 미국제 F-35보다 저렴하고 덜 스텔스한 대안으로 설계됐다. 이 제트기의 시제품은 지난해 7월에 첫 번째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KF-21 사업은 지난해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를 상대로 빅딜을 체결한 한국 방위산업 확대의 초석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매체인 자카르타 포스트는 지난 금요일에 있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외교회담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KF-21 사업에서 퇴출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정치 담당 카운슬러는 양측이 이미 이 프로젝트를 계속하기 위한 같은 맥락에 있으며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간디 술리스티안토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는 인도네시아 조종사들이 이 새로운 제트기로 훈련하기 위해 한국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양국의 약속이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이 같은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앞서 인도네시아 매체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미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행태를 지켜본 수많은 국가들이 인도네시아가 비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마저 마다하지 않으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를 궁지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루마니아에서도 KF-21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심지어 스페인 정부도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스페인 매체가 이를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나서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를 경악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20일 스페인의 기술과학 매체인 하이퍼 텍스추얼은 세계 전투기 시장을 석권하려는 한국의 야망이 마침내 KF-21의 성공적인 개발로 인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를 아낌없이 극찬했습니다. 한국에는 꿈이 있다. 자체 첨단 전투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금씩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KF-21 보라매는 2015년부터 개발이 시작됐지만 원래 프로젝트는 2001년에 발표됐다. 무엇보다 스페인 매체는 당시 한국 정부가 노후화된 구식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해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 했을 때만 하더라도 상황이 그다지 녹록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 경제가 IMF를 한바탕 치를 만큼 열악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더해 전투기 개발을 위한 연구 인력 또한 상당히 부족했던 만큼 차세대 전투기를 자체 기술로 개발한다는 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보다 더 힘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기어코 자력으로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북한과의 적대행위라는 역사적 맥락과 미래의 중요한 도전에 맞서 한국 및 무기산업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뒤이어 이 매체는 한국 정부의 이러한 야심찬 계획 아래 2001년부터 추진된 KF-21 개발 사업은 그 세월만큼이나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스페인 매체인 하이퍼텍스추얼은 2001년 이후로 여러 정부를 거쳐왔던 KF-21 개발 사업은 그동안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여러 부침을 겪어왔고 2010년이 돼서야 마침내 실질적인 형태를 갖추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KF-21 개발 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만든 장본인은 뭐니뭐니 해도 인도네시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즈음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동맹을 맺어 개발 비용의 일부를 지불받기로 했고 이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술의 일부를 제공하기로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당국은 전투기 제작에 참여하면서 한 모든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대부분의 작업을 어깨에 짊어졌고 최근 몇 년 동안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매체는 오로지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KF-21 개발 사업이 마침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자 세계 각국이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서로 앞다퉈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감탄했습니다. 특히 스페인 매체는 그 중에서 폴란드 정부가 단연 눈에 띈다며 자국 정부 또한 폴란드의 행보를 따라 배워 KF-21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100% 아시아 개발을 넘어 2022년 말에 폴란드가 잠재적인 첫 유럽 사업자로 합류할 의도를 밝힌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유럽 각국의 안보가 크게 위협받자 최근 폴란드와 북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루마니아를 비롯한 여러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제 방산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국가적인 사활을 걸고 나선 가운데 KF-21에 대한 관심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KF-21의 개발 초기에 숱한 목리를 부려왔던 인도네시아 정부로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현재까지 KF-21 개발 과정에서 6대의 시제품이 제작됐는데 이들 중 현재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성공적인 비행을 마쳤고 이를 통해 초음속 비행까지 가능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세계 각국을 감탄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이미 여러 차례 공개된 KF-21의 성능만 놓고 보더라도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왜 그토록 KF-21 개발에 열광하는지 여실히 대변해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는 1인승과 2인승 버전으로 생산된다. 두 경우 모두 애프터버너가 장착된 두 개의 F414 엔진으로 구동되며 각각 최대 22,000파운드의 힘을 낼 수 있다. 최고 속도 마하 1.8로 급료 없이 최대 29,000km를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국의 국방사업을 담당하는 행정부처인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KF-21이 초음속 비행으로 비행하는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그러면서 스페인 매체는 현재 자국이 보유 중인 주력 전투기가 1994년에 개발된 유로파이터 타이푼인 점을 감안했을 때 오늘날 거세지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고 또한 자국의 노후화된 공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한국을 통해 KF-21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유로파이터를 도입한 독일이 정비 문제로 인해 연일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KF-21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스페인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왔던 우리의 저력이 마침내 군사강대국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도 엄청난 위용을 과시하고 있음을 여실히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